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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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희와 레입니다. 저희가 거진 한 1년 반을 맨날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앞에 카메라를 드디어 카메라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셋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발레 교육에서의 문제점이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춤추는 그 날이 언제 올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먼저 좀 소개를 할까요? 저는 라비드 당스라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발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화입니다. 현재 창작 활동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이제 전공생들 혹은 또 비전공자들에게 움직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선생님과 같이 몸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매틱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은 사실은 발레를 다 전공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혹은 좀 성장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한 20년 이상을 발레를 해왔던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서 좀 받을 때 혹은 교육을 할 때 과정에서 참 많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친구가 이제 춤 무용학원을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갔다가 고등학교에 돼서야 저는 사실은 춤을 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했고 또 오랫동안 좀 이렇게 투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좀 춤을 췄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그 무용 교육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적어요. 그런데 대학을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제 친구들이 그 춤을 배웠던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춤을 추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아니 왜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이랬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됐나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은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재밌게 놀면서 시작한 케이스고 발레가 너무 좋아서 전공을 해야겠다 하는데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막 발레에 딱 알맞아가지고 이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항상 그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까지 오고 나서 발레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그 발레로 인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이게 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넘기셨어요? 발레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 가질 수 없는 발등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마 다 어렸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무용을 안 시키면 가출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가출을 했대요. 진짜 약간 투쟁의 그런 역사가 있어. 네, 약간 저항의 아이콘인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 진짜 춤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소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즐거움보다는 내가 이걸 해내야 돼 약간 그런 과정도 겪고 아마 여기 있는 저희 모두 다 그거를 다시 좋은 경험으로 혹은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그게 나한테 필요했었던 거니까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셋 다 사실 공통점은 즐겁게 춤을 추게 된 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발레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발레를 그렇게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각자 현장에서 그러한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좀 전하는지,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발레 전공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생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좀 호소하고 있고 하고 혹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얘기 나누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덜 다치면서 그 몸의 컨디셔닝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춤을 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둔 수업 강의였어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한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춤을 추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걸 조금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학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대학생 시절 때 했던 고민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지금 대학생들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나랑 같은 길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겪어서 알아차리거나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단기간에 혹은 더 빨리 알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레를 가르친다는 게 꼭 발레라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춤이고 움직임에 대한 건데 발레를 전공하든 안 하든 이 춤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발레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양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입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고3이 됐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게 실기 시간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춤추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즐거웠던 거고 발레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발레를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턴아웃이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거 안 되니? 막 이렇게 스트레칭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없이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내 몸에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겠죠. 저도 선생님들 이제 얘기 따라서 선생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발레를 배우는 전공 학생들은 대부분은 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경험한 발레를 보통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랬고 사실 저는 이제 뭐 면접을 보러 오거나 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환경에 있으니까 대개는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타인의 몸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당연히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물론 그 과정을 해결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과정을 좀 해결해서 행복한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슬픈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특히 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발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춤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고 워낙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주할 수는 있지만 내가 좀 건강하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나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 의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 혹은 이런 거에서 내 몸은 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인식들로만 끝나버리니까 그거를 상당히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나의 어떤 그런 춤 경험에 있어서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꼭 그 부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 이제 성인인 상태가 좀 확고한 어떤 세계관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발레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되어진 그런 몸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체적인 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발레를 배울 때 어떤 입장에서 좀 근데 참 그게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입시라든지 경쟁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몸을 좀 이렇게 미워하고 보게 되는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하는데 입시가 필요 없는 성인들도 발레를 하면서 입시가 필요한 저희들 마냥 내 몸을 판단하고 내 몸을 미워하고 이런 똑같은 발레 패턴을 따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레라는 것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분들은 입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 행복한 방법으로 발레를 할 수는 없을까? 그냥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로 결론이 좀 나게 되고 특히 이제 발레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도 초등학교 6학년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는데 입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조차 늘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선생님들 자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이제 이거를 좀 나눠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춤추는 그날까지 AB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